오늘도 최초 상승 타점 잡기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뉴스를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갤럭시 하모니트리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하는 토큰 증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KB파와 함께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이 주관한다. 갤럭시 하모니트리의 STO 사업팀장이 토큰 증권 시장 현황 및 이슈 점검을 주제로 지난 4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항공기 엔진 신탁 수익 증권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항공기 엔진 기반 신탁 수익 증권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토큰 연계 상품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이후 혁신 금융 서비스 첫 지정 사례다. 지난해 9월 갤럭시 하모니트리는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VMIC, 시리움과 함께 항공금융 기반 신탁 수익 증권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갤럭시 하모니트리는 컨소시엄 총괄, 발행 플랫폼 개발을 맡았으며 신한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각각 유통과 운용 및 신탁 계좌 관리 등을 지원한다. 이주식 갤럭시 하모니트리 STO 사업팀장은 토큰 증권의 활성화를 위해선 기초자산의 다양화, 토큰 연계 상품의 규제화가 필수 요소라며 갤럭시 하모니트리는 현재 하이엔드 상품과 탄소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토큰 연계 상품 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사의 이와 같은 행보와 더불어 기존 전자결제 사업을 넘어 블록체인 기반의 NFT 및 STO 사업을 확장, 디지털 전환에 가속도를 내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 하모니트리는 전자지급 결제를 위한 결제 전문 대행사이다. 휴대폰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 등의 전자결제 사업, 모바일 상품권과 쿠폰, 편의점 기반 결제와 전자민원 캐시가 중심이 되는 O2O 사업, 그리고 간편결제 플랫폼인 머니트리를 중심으로 한 기타 신규 사업 등을 하고 있다. O2O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줄임말이다. 좁은 의미로는 유통 관점상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모아 오프라인의 판매처로 연결해준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제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일으키는 일종의 비즈니스를 통틀어서 O2O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선이 흐려졌다. 스마트폰만 꺼내들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O2O가 태어났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은 디지털 환경 내에서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 즉 디지털 마케팅이라 할 수 있다. O2O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를 의미하며 온라인과 실제 세계, 특히 소매 및 전자상거래 사이의 양방향 흐름뿐만 아니라 브랜드 마케팅과 쇼핑객 또는 판매 시점 마케팅 간의 양방향 흐름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광고를 보고 매장을 방문하도록 유도될 수도 있고, 실제 매장에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가격이나 편의성 등 다양한 이유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도 있다. 음식을 배달해주는 앱, 즉 배달의 민족이 대표적인 O2O 서비스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앱을 활용하여 내가 있는 위치와 도착지까지 설정한 뒤 택시나 대리운전을 불러 이용하는 카카오택시 역시 O2O 서비스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숙박업을 예약해주는 앱 야놀자 역시 온라인으로 예약이 가능한 숙박 O2O 서비스이다. 갤럭시 하모니트리는 이와 같은 O2O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복잡한 포인트 관리를 간소화하고 하나의 앱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갤럭시 하모니트리는 머니트리 플랫폼을 중심으로 간편결제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머니트리 어플리케이션은 각종 포인트, 상품권 등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ATM 인출, 송금, 지로수납,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사는 시장에서 대표적인 가상화폐 관련주로 인식되기도 한다. 미국 대선에서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 주목받으면서 테마주로 부상하기도 했다.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후보 모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내며 암호화폐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동사는 전자지급결제 대행 피지 사업과 함께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증시에서 가상화폐 관련 대표주로 꼽힌다. 이번 미대선 결과에 따라 갤럭시 하모니트리의 사업 전망이 더욱 밝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법안 폐기로 멈춰선 토큰 증권 법제화 작업이 이달 재개되었다는 소식이 동사의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토큰 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STO를 이용하면 미술품,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다. 그간 많은 사업자가 STO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미술품, 음원 저작권, 한우, 부동산 등 다양한 조각 투자 상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관련법 정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미술품 투자 수요 등이 감소한 영향이 컸지만 범미비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 22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토큰 증권이 안정적으로 발행 및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주축으로 한다. 지난해 갤럭시 하모니트리는 수산금융, 풍력발전소 기반 신재생에너지, 항공금융,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예비경주마, 태양광 기반 신재생에너지 등 총 6개의 기초자산을 확보했다. K옥션은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투게더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고 라인텍스트와 대체불가 토큰 기반 미술품 유통 생태계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및 신규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다날의 계열사 다날엔터테인먼트는 STO 협의체 합류를 통해 컨텐츠 보유 IP로 신종 증권 발행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서비스 중인 글로벌 뮤직 플랫폼 오로라를 중심으로 신의 아티스트 음원 유통 사업 범위도 확장 중이다. 서울 옥션 역시 자회사를 통해 토큰 증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미술품 조각 투자 소투를 운영 중인 서울 옥션블루는 KB증권, 하나증권, 전북은행 등과 함께 토큰 증권 공동사업을 협력하고 있다. 핀테크 회사 핑거의 경우는 STO 서비스 기술력에 힘입어 토큰 증권 법제화에 따라 증권사가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할 때 핑거의 플랫폼과 솔루션을 통해 구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광동제약과 핑거는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상품화 협력, 디지털 자산 분야 공동사업 협력체계 구축, 디지털 자산 유동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구조 및 기술 요소 협력 등을 추진한다. 이상입니다. 제가 올 초에 STO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미래형 투자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법제화되고 공식적인 투자 모델로 정착이 되면 상상할 수 없는 투자의 붐이 불 것이라고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제화를 미루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빨리 법제화되고 증권형 토큰 발행 및 유통업체들이 사회적으로 정착이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투자의 매력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 구조에는 성장, 케어, 관리, 증식이라는 관념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기른다거나 심지어 게임에서도 도시경영이나 농장관리 게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게임에서도 애완동물 케어 게임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게임 속에 캐릭터에게 밥을 주고 케어해주며 캐릭터를 키우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무언가를 관리하고 케어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STO가 활성화되면 이를 통해 아주 어려서부터 돈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 자본의 중요성, 자본 증식 과정 등등을 이론이 아닌 실제 몸으로 체험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 시스템이 법제화되어 금융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갤럭시 하모니트리 일봉입니다. 상장 초기의 모습입니다. 신규 상장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중간에 살짝 반등의 기미가 있었지만 바닥권까지 흘러내린 상태입니다. 하락 구간에도 중간중간 매집봉들이 보입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일단 26일선 위로 캔들이 안착한 것이 보입니다. 볼벤 바닥도 보입니다.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이제 보조지표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RSI에서는 아직 중심선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MACD에서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RMI에서는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 좋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OBV에서는 계단식 상승이 보입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는 하늘색 쌍바닥 이후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진입을 할 것인가, 더 기다릴 것인가를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차트를 돌려보면서 이런 공부를 꾸준히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판단을 할 때 공격적으로 갈 것인가, 보수적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량과 함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의 모멘텀이 시장에서 급부상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급등을 먹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OBV 보조지표에 다시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계단식 상승이 보입니다. 주포가 물량을 모은 과정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가격 캔들에서 매집봉들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 주포놈이 타이밍만을 기다리고 있구나. 이 종목에 내재된 모멘텀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시기를 노리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타점을 미리 잡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항 라인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입니다. 앞 구간에서 이 라인을 돌파하는데 실패하자 주가가 쭉 밀린 것이 보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돌파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적으로 주포의 핸들링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주포가 손을 놓으면 조정이 나올 것이고 적극적인 핸들링이 이어지면 돌파를 할 것입니다. 오늘 발생한 장대 양봉이 이 라인에 딱 걸려 있습니다. 윗꼬리는 매물 소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캔들 몸통이 이 라인에 바짝 달라붙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파 신호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량 매수세가 또 들어왔습니다. 주포가 아주 작정을 한 것입니다. 가격 캔들에서 윗꼬리는 역시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제가 또 저항 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항 라인 2개를 돌파한 후 다음 저항 라인에서 밀리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래량입니다. 대량 매수세가 매도 물량들을 모두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다음 저항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치고 갈 것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골에 짱 박혀서 지필에 몰두하게 되면 주식 투자 관련 서적을 시리즈로 출간을 할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편이 캔들 매매가 될 것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캔들 해석이야말로 주식 투자 공부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는 캔들 매매에 관한 이론서들과 유튜브 동영상들을 싹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제 이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엑기스를 강의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돌파 신호가 나왔나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돌파 신호가 나왔습니다. 지금 캔들이 저항 라인에 바짝 달라붙어 있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입니다. 또한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팔 사람들은 다 나가고 살 사람만 남은 상태입니다. 돌파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분명 돌파는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치고 갈 것인가, 조정이 나올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일단 저항 라인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돌파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량 매수세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포가 작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포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주포 입장에서 돈을 무한정 쓸 수가 없습니다. 힘이 딸리면 저점 매집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매도하고 빠져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양봉이 섞여 있지만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주포가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주포는 나갈 사람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팔고 나갈 사람이 나오지 않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매수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떴습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오히려 가격은 상승한 지점도 이미 나왔습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을 했으나 또다시 저항 라인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 구간에서 돌파에 실패했을 때 발생한 거래량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 매수세로는 돌파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돌파에 실패하면 밑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주식입니다. 이게 주가입니다. 상승할 때는 무섭게 치고 올라가지만 일단 하락세가 시작되면 끝간대를 모르고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냉철한 이성으로 매도 타이밍에 칼같이 빠져나와야 합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반등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입니다. 이제 겨우 13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섰습니다.
RSI에서도 중심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할 때는 보다 안전한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반등의 신호는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입니다. 그 신호가 없다면 더 확실한 타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까지 내려왔네요. 차트를 크게 해서 보면서 강력한 지지라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게 이 주식의 최저점입니다. 보시다시피 앞쪽에서도 여기서 반등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추세선도 그어보겠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추세를 돌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투자자는 여기서 타점을 잡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으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절 라인이 짧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손익비가 좋다는 것입니다. 파란색 지지라인이 깨어지면 매도한다라고 전략을 짜놓고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타점을 잘 잡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차트에서나 강력한 지지라인이 있기 마련이다. 절대 깨어지지 않는 선, 즉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마지노선은 주로 주포가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된다. 사람들의 심리적 지지선일 수도 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이 마지노선을 터치하고 반등한다면 과감하게 진입해 볼 수 있다.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손익비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마지노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 이 자리가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제 OBV 보조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 구간에서도 보았지만 역시 계단식 상승이 보입니다. 틀림없는 세력의 하락 매집 증거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주포 세력의 화가는 성향이 확실한 놈입니다. 주포 세력의 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포 세력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중에 화가란 놈이 있습니다. 이놈은 말 그대로 주가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놈입니다. 한마디로 주가를 가지고 노는 놈입니다. 급등을 시켰다가 급락을 시키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등을 결정하는 놈입니다. 우리에게는 철천지 원수 같은 놈입니다. 이놈에게 농락을 당해 수많은 순진한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눈앞에 있다면 발기발기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 놈입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의 수장이라면, 제가 검찰총장이라면 발본색원에서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할 놈입니다.
금융시장에는 별별 사기꾼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제가 대주주조차 작전 세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명 주포 세력이라는 놈들은 사기꾼들 중에 사기꾼들입니다. 주가 조작 세력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놈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진칼과 산업은행이 짜고 벌인 무자본 M&A에 대해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대주주, 작전 세력, 정관계 및 국가재정을 심의 처리하는 기관장들, 심지어는 금융감독원조차 저는 다 찢어 죽여야 할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온통 사기꾼들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돈을 잘 버는 기업조차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로 덩치만 키우고 지들 배떼지를 불릴 궁리만 합니다. 돈이 없는 기업들은 소액 주주들의 권익은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시비 발행 등을 통해 주가를 떨어뜨리고 투자금의 가치를 희석시켜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수단이나 기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주주를 위한 나라이고 있는 놈들을 위한 나라이며 사기꾼들이 지들 마음대로 판을 주무르는 나라입니다.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선의로 뭉쳐진 힘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적 모순을 타파해 가야 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힘을 기른 후에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 힘만 제대로 모을 수 있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을 믿습니다. 올바르고 정의로운 일에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국민성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문제는 단합이며 연대입니다. 개인적인 불편함이나 손해를 감수하며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언젠가 제 꿈이 실현될 날이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불개미 군단이 힘을 길러야 합니다. 실력 있는 투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을 냉철하게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똑똑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는 시대적 사명이자 우리의 숙명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불개미 군단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실력을 기르지 않는 사람은 사기꾼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공부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주가를 가지고 노는 화가놈의 성향이 뚜렷합니다. 앞에서 급등을 하고 나서 이후의 과정을 살펴보면 놈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무한정 기다리는 놈입니다. 나갈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놈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노선에서 다시 급등을 시킵니다.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놈입니다. 좋게 보면 성격이 시원시원한 놈입니다. 최근 상승 과정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조정도 없이 스파이더 패턴으로 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주포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주가는 전고라인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기 직전입니다. 이전에 이 라인을 돌파하는데 두 번이나 실패한 모습이 보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이 충분치 않습니다.
대량 매수세가 더 투입이 되지 않으면 돌파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작게 해서 보겠습니다. 돌파에 실패하자 여지없이 밑으로 흘러버렸네요. 반등의 자리가 나왔나요? 일단 가격 캔들에서 도지 캔들이 보입니다. 또한 지금 아주 중요한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다가 양봉이 하나가 떴습니다. 주포가 물량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간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주포가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격 캔들에서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매수세와 매도세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매도세에 매수세가 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팔 사람도 거의 없고 살 사람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하루 종일 일정 가격대를 유지하였습니다. 주포는 이런 타이밍에 반등을 시킵니다. 그래야 주가를 부양시킬 때 매도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부담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피보나치 작도도 해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확히 0.5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을 했지만 빨간색 저항 라인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볼벤 상단을 뚫는 거래량이 발생하고 나서 주포가 손을 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주포에 핸들링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날 주포가 손을 놓았더니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주포의 의도나 성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놈은 성격이 시원시원한 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놈이 저점 매집으로 다시 돌아선다면 여기서 완전히 손을 놓아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핸들링이 이어진다면 전고 라인을 돌파하고 신고가 영역에 들어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일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급격한 상승세에서 살짝 꺾였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입니다. 추세 자체는 살아있고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때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나오면 다시 급등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놈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전고 돌파에 성공하고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이놈 성향상 여기서 더 쭉쭉 치고 갈 것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당시 이 종목에 발생한 상승 모멘텀의 강도를 따져봐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포의 핸들링입니다. 이놈은 이 기회만 노리고 주가가 바닥권까지 흘러내리는 것을 기다린 놈입니다.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여기서 대충 하다가 물러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파 후 눌림을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따라붙어야 합니다.
장중 대응이 가능하다면 장 초반에 급등세가 나올 때 바로 따라붙어야 합니다. 이놈의 성향 파악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주포의 핸들링입니다. 이 화가놈은 긴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을 시킬 때부터 이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자리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포의 본격적인 핸들링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이후 상승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겪는가는 주포의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준 후에 다시 급등을 시키는 놈이 있습니다. 어떤 놈은 의도적으로 과대 낙폭을 만들어내어 개미들을 마구잡이로 흔들어대며 개미를 털어낸 후에 급등을 시키기도 합니다. 반면 이런 놈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쭉쭉 끌어올립니다. 물론 중간에 조정을 한번 살짝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놈의 성향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제가 주포의 성향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목마다 주가를 핸들링하는 화가의 성향에 따라 주가 흐름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차트 분석을 할 때 궁극적으로 화가의 성향을 파악할 줄 아는 경지에 도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놈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 수 있습니다. 주포놈과 머리 싸움하기 싫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 무조건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과대 낙폭을 다 견디어낼 수 있는 인내심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안일한 방법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포의 성향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진정한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타점을 잡을 때 주가를 핸들링하는 주포 세력 화가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형 우량주의 경우에는 시황에 따라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지만 중소형주들은 주포의 핸들링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놈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노련함이 필요하다. 복서들의 경우에도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인파이터가 있고 치고 빠지는 아웃복싱을 즐겨하는 복서가 있다. 주포의 화가가 어떤 성향의 인물인지 파악하지 않고 무슨 매매 기법 하나만 가지고 타점을 잡아내는 것은 하수에 불과하다. 진짜 고수는 주가 변동에서 사람의 심리를 읽어낸다. 진짜 고수는 주가 변동을 예측할 때 화가의 성향을 읽어낸다. 결국 주식도 사람들의 심리 게임인 것이다. 주포의 성향을 읽어낼 줄 아는 진짜 고수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평선 차트로 가서 주요 맥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 대세 변곡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일단 241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41선이 하락세를 멈추고 수평으로 전환된 것이 보입니다. 일단 이것부터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이 121선입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는 한 타임 빠르게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대세 변곡점에서 타점을 잡아낼 줄 아는 것이 저는 최고의 매매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 상승 타점 잡기는 주포의 성향에 따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이겨내야 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반면 대세 변곡점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틀림없이 단기간 내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매매 기법 하나만을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세 변곡점 타점 잡기를 추천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실험을 해본 결과 성공률과 수익률에 있어서 탁월한 매매 기법입니다. 물론 상승 모멘텀이 좋은 종목을 골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참, 시황도 파악을 해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시, 제, 차, 수, 제를 저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여하튼 차트상에서는 대세 변곡점이 나왔을 때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급등 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1326 차트로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길고 긴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이놈의 성향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냥 무한정 기다립니다. 개미들이 지쳐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놈입니다. 간간히 매집봉도 보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볼벤 상단을 뚫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격 캔들도 21선 위로 안착을 했고 RSI 중심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놈의 작업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놈의 성향을 알고 있는 우리는 여기서 무조건 타점을 잡습니다. 이놈은 한번 핸들링을 시작하면 자비가 없는 놈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중간에 과대 낙폭이 보이네요. 이놈도 개미털기를 만들어낼 줄 아네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놈의 성향에 맞지 않은 핸들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전체가 폭락하던 날 과대 낙폭이 나오면서 주포놈도 당황을 해서 손을 놓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다시 급반등이 나왔네요. 지금 딱 저항 라인에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놈의 성향상 조정은 짧게 주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30분 봉상에서 타점이 나오면 단주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